자, 오늘 3월 12일,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뭐, 한 주가 또 금방 가네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어저께 좀 장중 강세였다가 낙폭이 조금, 생기면서 마감이 됐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도 약간 혼조 양태로 끝났고요. 약간 뭐 시장이 조금 보합권 정도에서 위아래 이제 땡기려고 하는 양쪽의 움직임은 있겠으나 뭐 제가 봐서는 의외로 좀 보합권 움직임 중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위아래 변동성이 그렇게 마구 확대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뉴스 보면 이제 오늘 네마녀의 날이라 그래서 네 가지 상품의 이제 만기 날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 날이라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각을 보는 곳도 있고요. 지금 대충 보면 뭐 미국 시장이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아주 미미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뭐 호가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야간 선물은 뭐 0.17%라 뭐 크게 변별력은 없어 보이고 네, 그래도 플러스 좀 나올 것 같아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NXT에서 거래되는 모습들 보면 사실 AI 쪽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들 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호가가 세진 않아요. 네. 그냥 어저께 셌던 애들 일부 뭐 지금 보면은 NXT 강세 종목군들 보면 여전히 통신장비 그리고 액티브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된 뭐 증권주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대미투자 특별법 이제 국회 통과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원전이라든가 LNG라든가 전력 인프라 또 요런 쪽 뭐 히토류 요런 쪽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제가 봐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지금 약보합 호가인데 물론 이건 뭐 8시 50분에 정상 호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지수 자체에 대한 예상은 그냥 강보합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가보시죠. 오늘 3월 12일 또 힘차게 시작을 해서 좋은 마감할 수 있도록 10시까지 열심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유가 상승이 있었죠. 어저께 미국의 뭐 중동 특사가 이란 쪽에다가 휴전 메시지를 2번 보냈는데 이란 쪽에서 전부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제 오후에 그 얘기 나오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었거든요. 유가도 약간 반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란의 뭐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뭐 새벽녘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그러니까 약간 강심장인데 아니 지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못 버티고 지나가던 뭐 태국이라든가 일본 선박들 해서 한 4척 정도가 공격을 받았다 이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막 치명적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공언했던 2, 3일 내 전쟁이 끝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한이 넘어갈 것 같아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고,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아직은 보유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전쟁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논리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뭐 트럼프 어제 발언 보면은 때릴 수 있는데 다 때려가지고 거의 뭐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때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때려서 너네들이 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뭐 상황들을 거의 다 괴멸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이러고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는 올라서 조금이 긴장이 되지만 또 한편에는 어저께 오라클이라든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엔비디아의 강세를 통해서 AI가 최근에 이제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죠. 투자를 얼마나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어, 얘기들부터 파괴적인 공포로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 오라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한 9%에서 1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고 그 중심에 또 오라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뭐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늘 완전히 뭐 파이가 나오는 시장은 아닐 거고, 다만 이제 통신 장비 쪽은 정말 핫한데 지금 종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틀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겠죠. 초반에는 약간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지나서 보면 결국은 또 얘네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올 만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사실 이제 약간 뭐 아침보다는 오늘 새벽이 별로 좀 눌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미국에서 그 올랐던 섹터 보면은 여전히 뭐 이런 네오클라우드나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이쪽은 뭐 지수가 그냥 미국 시장이 오른다 이러면 빠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섹터가 그냥 광통신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뭐 물론 이틀 급등했죠.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뭐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까지 나와서 이틀 만에 뭐 60% 이상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센 섹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어제 삼성하고 엔비디아가 AI 랜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또 초강세가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떻게든 뭐 사업이 진행되고, 또 엔비디아가 아마 글쎄요, 그런 식이라고 하면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집행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조금 상상을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 뭐 장비나 이런 회사들 중에 뭔가는 좀 계약건을 따내던지 매출단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그 리스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일 텐데,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정해지면 또 약간 이제 새로운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지금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런 것들 위주로 일단 보고, 지금 40분인데 여기 지금 되게 이제 정성스럽게 누가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유가 급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뭐 4, 5% 올라간 걸 누가 급등이라 그래요. 지난번에 막 20%씩 올라가야 급등이지. 90불 아래에서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금방 안 끝나는데, 이게 간밤에 지금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도 뭐 4억 배럴인가요? 각 나라들이 각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꽤 많은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했지만 뭐 유가 상승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유가는 올라가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뭐 유조선이라든가 상선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반대로 반도체 섹터에 강력한 랠리도 있었다는 거. 오라클이 그냥 뭐 돈만 갖다 디립다 붓고 실적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실적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저께 반도체랑 IT 쪽이 그래도 긍정적이었고, 또 뭐 테슬라라든가 루시드 같은 전기차 쪽도, 글쎄 미국도 뭐 유가 상승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생각나는 그런 이제 대안의 분야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과 미국이 사실 뭐 미국이 주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뭐 폭격을 하겠다, 공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이제 밝히고, 실제 뭐 그저께와 어제 사이에 그렇게 공습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되게 웃긴 건 이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공습 내지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선언은 트럼프가 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좀 어이가 없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예, 뭐 혼자 그냥 선언하고 왜냐하면 뭐 그냥 일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일방적으로 끝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방식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오는 유가가 113불이 됐다고요? 예. 글쎄 사와도 사실 뭐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있는 거부터일 테니까 뭐 유가 상한제 같은 거 실시되면 억지로라도 뭐 몇 달간은 맞겠죠. 예.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근데 몇 달이 지나서는 이제 뭐 사오는 기름부터 이제 비싸진 것들이 반영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뭐 현재는 어쨌든 스폰지식으로 약간 그 유가의 상승을 제어할 수 있거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 지금, 미국도 고민입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대충 끝내자니,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뭐, 휴지 두다가 제대로, 예, 처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 뭐 이런 거죠. 왜 일을 저지르고 대충 마감했느냐, 이런 얘기 들을 만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엄청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가의 이런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이지만 어쨌든 2, 3주 전보다 높은 유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우려된다면서 전형적인 거품 장세다 이렇게 약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고요. 자, 주식하면 맨날 겪는 일상인데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아까라도 살 걸.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러니까 3일 전 월요일날 폭락 보면 와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뭐 2, 300도 오르는 장 나오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500도 오른 날도 있었지만 그 전날은 또 700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면 뭐 내일도 오르겠지 싶지만 그 다음날 이어지지 않아서 어제 좀 팔 걸 그랬다 뭐 이런 이제 교차하는 감정의 텐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네마녀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중심의 변동성을 확대 경계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기사 나온 날은 의외로 변동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지금 오늘 뭐 유가주하고 방산주가 조금 강세가 나오고 우리 시장만 보면 뭐 미국에서 AI 반도체 쪽이 강했지만 삼성자 하이닉스가 약간 약보합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뭐 지금 바이오 쪽 계열이 오늘 세요. 생각보다. 그 LNG 쪽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제법 세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거가 한 7%급 상승으로 어제 NXT 애프터마켓에서 셌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강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자사주 소강 이슈가 있는 또 증권주들도 좀 강할 것 같고 제가 봐선 딱 보면 그냥 팽팽하게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변동성들이 위아래를 추구하겠으나 약간 그 삿바 싸움 줄다리기를 그러니까 원래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하지만 위아래를 놓고 올리려고 하는 쪽하고 내리려고 하는 쪽이 좀 맞짱 뜨는 분위기라서 제가 봐서는 거의 보합권 정도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우리는 뭐 유가가 오르고 방산주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제 장이 올라갈 때 좋은 섹터들은 조금 눌림목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순간적이지만 1.8%까지 밀리면서 야간 선물도 0.17%니까 거의 보합권인데 우리가 AI 쪽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강했던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가가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볼 것이냐인데
어쨌든 지수가 어저께 낮에 한 200포인트 오르다가 결국은 한 70포인트 정도로 끝났으니까 약간 내리막을 타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미국이 오늘 왕창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지수상으로는 뭐 혼조 양상으로 끝났고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침에는 뭐 아주 미미한 약보합 정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한 1% 초중반 정도 빠지는 거 보면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죠. 어제가 장은 뭐 별로 올랐거나 이러지 않지만 되게 오르는 종목 그 숫자나 이제 흔히 말해서 ADR이라고 하는 그 등락 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런 양상들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수는 그냥 갇혀 있는데 생각보다 오르는 종목은 많아, 뭐 이런 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일단 상황 보고요. 오늘 좀 주안점을 가질 건 오라클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실적 자신감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약간 불리한 내용은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업한테는 이제 담보 가치를 하향해 가지고 대출을 좀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또 자사주 소각은 이제 꾸준하게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 때도 부국증권 같은 경우가 공시하면서 오늘 아침에 막 강세가 나올 걸로, 뭐 부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사주 있는 증권주들은 부국이 일단 이미지상으로 자사주가 5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애가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애들도 뭐 한 2, 3주 전에 대신증권도 크게 발표했던 것처럼 그런 발표 내역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통신장비는 뭐 어제 이어서 분위기가 좋은 애들도 있고 아침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뭐 4, 50% 올라간 애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3일째, 4일째 이렇게 되니까 아침엔 조금 눌림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네. 자, 이런 이제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있죠. 기주국 관련된 거, 데이터 통신 전송 관련된 거, 또 RF 부품이라든가 안테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아주 그냥 바짝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이슈도 여전하죠. 6월달 정도 IPO가 마무리될 것 같고 나스닥 100 종목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나름 강세였는데 오늘 뭐 눌림목이 좀 나오더라도 또 여기서 기사회생하는 애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오늘 좀 주목도가 높은 거는 대미투자 특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아마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이 뭐 무난하게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미 투자 이론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가망되는 건 크게 보면 5개인 것 같아요. 원전, LNG, 전력망, 또 히토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조선주, 이렇게 한 5개 정도에서 2, 3개 정도가 가장 1호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K미션이라 그래서 12대 미션을 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뭐 확정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런 이제 뭐 AI 신약이라든가 히토류라든가 SMR 이런 이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결의한 것도 눈에 띈다. 예. 네, 요런 얘기까지 일단 전해드리면서 자, 시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NXT가 마감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종목들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명신산업은 이게 자사주 이슈도 되고, 오늘 리포트 보니까 뭐 로봇 쪽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한 10%쯤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초강세였던 뭐 대한광통신,
지금 호가는 뭐 그래도 한 10% 정도 가까이 오른 호가. 이게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통신 장비주들이 대부분 NXT 종목이 아니에요. 예. 여기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놨는데 아까 불러드린 거 RFICC랑 KMW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BA NXT 종목들이라고. 그러니까 8시에 매매되는 애들이 의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에 지금 차이가 있거든. RF는 마이너스 3%고 KMW는 한 2, 3% 플러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먼저 좀 많이 올라간 것과 아닌 것과의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아침에는 아무래도 전날 초강세였던 애들은 이제 대부분 좀 약세 출발들 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 왼쪽 중간에 있는 여기 코스피의 상위권 시가총액 종목들 보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간 좀 마이너스 흐름이네요. 그 야간 선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예상 지수가 좀 마이너스 한 70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약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약세 흐름 튈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코스닥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밀리는 지수 예상은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쪽은 이제 퍼런 분위기인데, 코스닥 쪽은 글쎄요, 뭐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만, 지수 낙폭에 대해서는 일단 예상치만 보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한 걸로 나오거든요. 코스닥은 뭐 지금 한 1, 2포인트 정도 내밖에 약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뭐 아직까지 이게 완성형은 아니고 아직도 한 3, 4분, 4, 5분 있어야 이제 사실 호가들이라는 게 지금보다도 거의 8시 58, 9분 정도 돼야 이제 정상 호가들로 둔갑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조금 지금도 호가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다만 전일 셌던 그런 뭐 통신 장비류들 중에 특별히 이제 초강세였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호가가 아직도 플러스긴 해요. 대한광통신도 제 생각 10%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3, 4%급 아닐까 싶은데, 약간 펄어 흐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강보합 정도 흐름을 띨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기름값 올랐다 이러니까 또 흥구석유 지금 호가가 한 2,000원 정도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상당히 좀 센 편이에요. 네. 지수는 약간의 이제 약보합 정도 흐름인데, 근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올랐다는 거에 우린 뭐 민감도가 큰 시장인 건 맞죠. 근데 이게 뭐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긴장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유조선도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결국 지금 가 있는 배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억지로라도 좀 어떻게 뭐 지금 꾀를 내서 중국 선박이다 이러고서 나오는 배들도 일부 있다 그래요. 뭐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뭐 아직 그런 일은 당연히 없지만, 뭐 무리를 해서라도 빠져나오다가 진짜 만약 피격이라도 받았다 이러면 그럼 그냥 유가주 완전 급반등에 시장은 또 엄청나게 긴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이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무모하게 탈출을 또 통과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은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 배가 괜히 엄한 데에서 이제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있죠. 그냥 막연하게나마. 이번에 본보기로 그 무리하게 좀 지나가는 배들을 그렇게 또 공격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뭐 미국의 입장대로 완벽하게 다 막아서 거의 뭐 재기불능이다 이렇게 트럼프 쪽은 얘기를 하지만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숨어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그 이란에서도 자기네들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서방 세계 특히 어제 단독 뉴스 나온 거 보면 중동 쪽에 무슨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공격을 막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금융시장과 뭐 유가와 관련된 것들 이제 서방 세계 미국을 동조하는 많은 나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겠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왕 어떻게든 시작을 했는데 금방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금방 끝내면 자기네들이 항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기는 싫다는 거고 어떻게든 길게 끌고 가서 지치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리포트가 뭐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해서 내용을 담고 나온 게 좀 주요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자사주라든가 약간 지주회사군 이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좀 세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한 50포인트에서 또 코스닥도 한 마이너스 5포인트 요렇게 좀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하고 우리 시장 반응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미국은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엄청난 산유국이에요. 미국은. 네, 기름값이 막 오른다고 옛날처럼 뭐 쇼크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캐지를 않고 있었으니까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미국이 거의 사우디 이상의 최대 산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뭐 인플레 자체를 걱정은 하지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국의 뭐 수지타산에 그렇게 불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근데 한 10여 초 남았네요. 네. 네. 자, 지금 뭐 한 50포인트? 네. 한 5, 6포인트 이렇게 좀 마이너스 나면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네. 자, 뭐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는 뭐 일부 강세 종목들이 있죠. 솔리드 같은 거 어제 첫상 들어가는 거는 3, 4% 플러스 붙고 대한광통신도 한 3, 4%. 네. 흥구석유가 한 10% 올랐고 네. 또 액티브 종목은 어제 좀 의외로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오늘은 뭐 강보합, 약보합 좀 섞여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네요. 원전 쪽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강보합 정도 나왔고요. 어저께 뭐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히토류 종목이 오늘 의외로 세요. 유니온 머티리얼스 이런 거 11%나 올랐고, 통신주 쪽에서 어제 들올랐던 그 옵티코어, 야, 오늘 12% 달린다, 달려.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섹터인데, 종목인데, 오늘 옵티코어가 유독 돋보인다. 예. 대한광통신도 물론이고요. 예. 좀 돋보이는 섹터네, 이쪽이. 뭐 지수 낙폭은 뭐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심하게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고. 예. 네, 뭐 홍구석유가 뭐 올라가긴 하지만 어차피 뭐 기름값이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도 좀 제한이 걸린 것 같고 어저께 첫상 빨리 들어갔던 통신주 쪽에서는 예, 그 HFR이 오늘도 반상한가 이상으로 빠른 속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역시 오이솔루션, 뭐 대한광통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녀석들이 예, 오늘도 예, 지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는 네, 미미하지만 어쨌든 낙폭을 좀 좁히면서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보면은 뭐 일부 기관이 코스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팔자 중심으로 예, 일단 출발을 합니다. 뭐 초반에 막 사자 이런 쪽은 아니고 예. 네, 코스닥 지수가 약간 예,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아주 살포시. 예. 예, 통신주들이 지금 뭐 보합 정도 내외에서 이제 교차 흐름이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약간 붙고 있어요. 웬만하면 지금 RF는 좀 약하지만 뭐 오이라든가 대한광통신 같은 거 흐름이 좀 더 붙는 모습이고 예, 긍정적이네요. 예. 네, 그 원전 쪽도 분위기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것도 13%나 올라서 예, 원전주 강세가 유독 좀 예,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런 그 대미 투자 특별법에 따른 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그런 쪽 섹터일 가능성이 높죠. 예, 아무래도. 네, 어쨌든 지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합권 내외에서의 흐름이 아닌가. 지금 초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초반의 움직임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원전주,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 그리고 통신주는 이제 가던 대로 지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8%로 센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히토류, 예, 이게 미국에서 히토류 되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 그 시간에서 꽤 셌던 애가 유니온 머테리얼스인데 어우 26%까지 올랐어요.
얘가 좀 특별히, 그리고 이제 부국증권, 뭐 신영증권, 자사주 소각 이슈들 있는 그런 섹터들 강세가 좀 눈에 띄고요. 예. 아, 통신주 뭐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도 또 올랐어 보면은. 네, 올라갑니다 또. 예. 어우, HFR이 빠르네요. 예. 반상한가 이후에 24%까지 굉장히 빨리 땡기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슬슬 올라가고 대한광통신도, 예. 3일, 그러니까 이틀 연상에 오늘 7%면 누적으로 보면 3일 만에 한 70% 이상 오른 건데, 야, 그걸 또 계속 해냅니다. 예. 그리고 LNG 개발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야, 저거 어저께 시간에서 조금 셌는데, 어우, 훨씬, 예, 세게 올라갑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네, 지금 일지테크란 종목은 이미 뚫었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지금 뚫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저께 시간에 그러니까 NXT 말고 일반 시간회에서 강했던 종목이 3개가 있는데 1, 2, 3등 했던 일지테크, 한선 엔지니어링, 유니온 머티리얼스 3개가 지금 거의 20% 후반 내지 상한가 일보 직전까지 다들 올라가서, 예, 굉장히 셉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세냐? 내 원전 쪽 대우건설 이런 것도 한 5%좀 올라가면서, 예, 기대값이 크고요. 그리고 뭐 또 유가는 유가대로 쓰다 보니까, 네, 지금 남해화학 같은 이제 뭐 비료주 이런 것들도 또 지난번에 이제 유가 셀 때 올라갔던 애들이잖아요. 뭐 비료, 사료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같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 동반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액티브 ETF 쪽 종목들은 의외로 좀 시들시들하고, 야, 이거 옵티코어가 오늘은 완전히 중심이 됐어. 어제까지는 약간 삐리삐리였는데 확실히 안 올라간 것들이 조명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도 뭐 어제 첫 상이었는데 오늘도 2만 원 간다, 2만 원 목표가의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예, 강세가 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광통신 8,000원이 됐네요. 초강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한 3, 4일째쯤 됐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물릴 때 된 것 같은데, 뭐 오늘 미국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가 업종으로 봐서는 두 번째로 좀 강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침에는 초반에 조금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예, 다시 좀 자신감을 이내 회복을 하고, 예,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글쎄요, 지수는 뭐 이렇게 엄청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등락 비율은 거의 또 비슷해요. 그냥 반반 정도 흐름입니다. 양시장 합쳐서 보면은 뭐 오르는 것 내리는 것 거의 지금 5대5 정도 상황이고 거의 팽팽해요. 그 지수도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보합권 근처에서 팽팽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우야, 대한광통신이 18%까지, 그냥 보면서도, 아우, 저놈의 녀석,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세게 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또 그 한 템포, 올라가 주면서, HFR도 22%, 다산네트워크스 9%. 결국 지금 통신주가 아침에, 뭐, RF는 진짜 요새 이제 많이 갔어요. 이게 한 6만원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얘도 한 50% 단기에 오르다 보니까 조금, 과대하게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주춤거림이 있긴 한데, 어제 첫상 들어갔거나 이제 한 번, 그냥 하루 반 정도 오른 애들은, 아직까지 탄력이 있고,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강해지려면 역시 또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좀 시장하고 역행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얼마나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느냐 또 밀리느냐 그런 차원이 좀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시장은. 한선 엔지니어링 상한가 가버렸네요. 빠른 상한가. 지금 이게 NXT 쪽을 자주 보긴 하는데, 의외로, 보통 시간의 종목들이 엄청 셉니다, 지금. 유니온은 좀 변동성이 있는데, 적어도 한선 엔지니어링하고 일지테크는, 빠른 상한가 가버렸다. 뭐 아주아이비는 두 가지 이슈죠. 스페이스X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 투자한 바이오 기업의 뭐 대박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의외로 요즘 VC 중에서는 꽤나 이제 강한 축에 좀 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태양광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또 솟아서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7%. 그러니까 지금 그 대미 투자 특별법에 어떤 그 가망한 프로젝트 쪽으로 좀 분위기가 탈 것 같아요.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전 세다고 보이는 거예요. LNG 터미널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원전 쪽으로는 뭐 당연히 또 아까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오르비텍 이런 것들 강세도 나오고 있고 약간 이제 신선미라고 할까 통신 장비 보니까 이루온 같은 거 빠른 상한가 들어갔네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종목마다 지금 구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 각자 대처하는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자, 코스닥은 살짝 뭐 지수가 플러스까지 나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플러스까지는 아니네요. 아직은 일단 대형주들이 좀 돌아야 대형주들은 지금 크게 플러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은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면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수는 뭐 알테오젠이 플러스가 나고 뭐 대형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줘야 이게 지수가 좀 크게 올라가야 233, 740이 플러스가 날 터인데 아직은 짜잘한 녀석들 위주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 자체는 좀 미미한 약보합인 거죠. 아직은 지수는 플러스가 났더라도
이란 쪽 긴장 상태가 오래된다고 하면, 물론 이번엔 진짜 미국의 엄청난 폭격으로다가 많이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또 약화됐을 거라고, 뭐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의 그 이란 점유율이 10%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란 하나의 나라만 보면 어쨌든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구매력이 확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는 것도 반갑지 않은 뉴스일 것이고, 현대차가 물론 뭐 이란에다가 엄청나게 다 팔고 뭐 이런 거로 올인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긴장 관계가 커진다라는 건 예, 현대차한테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 저 보세요. SK AI라고 이름은, 무슨 SK가 만든 AI 기업 같은 느낌인데, 요즘 간헐적으로 보면 잘 튀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던데, 센데요. 오늘 20% 이상 올라가지고 엄청 세다. 예. 우주 쪽도 분위기는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뭐 약간 이제 뭐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내용보다는 훨씬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이게 투경이 오늘 풀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풀린 김에 10%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자, 통신주 쪽도 지금 HFR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데, 대한광통신도 벌써 10% 후반대고요. 뭔가 이제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 그러면 좀 빨리 달려가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보면 뭐 이루온 같은 게 상한가를 갖고, 또 한선 엔지니어링, 이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는 뭐 배용준 씨가 뭐 몇십만 주 샀다 그러더니 어제 오늘 이틀째 상이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연예계 활동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분을 늘렸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또 파급력이 있어요. 예. 자, 일단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마이너스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상승 종목은 한 2배쯤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약간 이제 낙폭을 좁히는 정도로 움직임이 있고요. 예. 오늘 다양하네요. 그 종목군들이. 뭐 통신 장비도 여전히 세고, 원전 쪽도 좀 가고, 또 태양광도 가고, 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19%까지 올라가서 상승 탄력이 더 생겨 있고, 또 대우건설도 여전히 센 편이고, 오이솔루션도 12%,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통신 장비가 시장의 중심인 게 맞습니다. 굉장히 세고요.
네, LNG 쪽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니까 그렇고, 한선이 상친 것도 옛날에 그 대왕고래라고 그래서 뭐 포항 앞바다인가요? 그 시추한다 그럴 때 한선이 한번 되게 좀 조명을 받은 바가 있는데, LNG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개발할 때 예, 관심도가 커진 회사인 거 맞거든요. 자, 지금 HFR이 상을 뚫어주니까 그죠? 예, 훨씬 이제 다른 애들 탄력이 생겼어요. 얘가 빠른 상한가를 지금 갔죠. 20분 만에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대한광통신 또 오이솔루션, 뭐 옵티코어 이런 애들이 예, 흐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왔다. 예, 예상보다 아주 오늘 아침에 잠깐 주춤했었는데 역시 통신 장비가 지금 통신 장비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이제 애칭을 붙여서 애칭이 아니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센 섹터로 자리매김을 잡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 한 두 달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최소한. 예. 예, 오름 테라퓨틱스는 오 바이오 계열 쪽에서 유독 좀 돋보이는 그림 나오고 있고, 네, 역시 그렇죠. 예, 뭐 전자랑 하이닉스 쪽이 지금 외국인들 기관 뭐 보면 사실 오늘도 개인들 플레이거든요. 예, 물론 뭐 개인들이 지금 빠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받치는 매매를 좀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시장은 좀 유독 그렇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쏠리면 개별주들이 안 가고,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은 많은 날,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예, 얘기들 하시는데, 오늘과 어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안 가지만 네, 의외로 예, 오른 종목은 많았어 이런 날이었는데 오늘도 약간 비슷해요. 네, 지금 슬슬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예, 지수는 뭐 시원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예, 그래도 좀 받치는 흐름들은 개별주들한테 더 유리하게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예. 아, RF87C도 한 4% 이렇게 마이너스 나다 거의 보합까지 붙었네요. 이게 워낙 저쪽이 세게 올라오니까 예,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 옵티코어도 상한가 가려고 5,000원까지 올라왔네 드디어 예. 야 머큐리도 17%까지 확 솟았고요. 역시 통신장비 쪽에 초강세가 예,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예. 대단스다 진짜. 예. 아 3일째 4일째인데도 끄떡없네요. HFR은 어제도 진짜 빠른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예, 확실히 속도감이 남다릅니다. 다른 애들보다 들어가는데 저항이 없어요. 예.
한 번 들어가면 안 무너지더라고요, 잘. 예. 자, 지금 그 뒤로도 후속 종목으로 뭐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옵티코어,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맹렬하게 나도 2등 자리 차지하려고 엄청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대한광통신이 아까 오늘 저가가 0.5%까지 밀렸었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연일 상한가에 따른 이제 효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거의 1% 출발해서 0.5%까지 밀렸었는데, 야, 이거를 또, 이거 머큐리가 빠른 상한가 또 두 번째로 2호로 통신주 쪽에서 들어갔고, RFICC도 엊그저께 6만원일 때 10만원짜리 목표가가 나왔었는데, 이제 10만원 뭐 육박입니다. 9만 1천원대까지 마이너스 3, 4%를 극복하고 이걸 또 크게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3호 유력은 옵티코 정도 아닌가 싶어요. 이 거래량이 벌써 어제보다 훨씬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야, 진짜 세네. 대한광통신은 오늘 만약 상을 가면 3일 만에 그냥 더블이 나는 거죠. 30%, 30%. 오늘 만약 30%까지 또 올라가면 누적으로 보면 100%거든요. 3일 연상이면 바로 더블이죠. 4일 전 가격 대비해서. 자, 일단 뭐 코스닥이 나름대로 용을 좀 쓰면서 코스피 낙폭도 좀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외국인 기관, 뭐 기관도 사실 좀 매도로 돌았고 개인들 위주 플레이이긴 한데, 그렇다고 장이 뭐 일방적으로 개인들만 사니까 밀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 흐름은 뭐 굉장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유리하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맞죠? 퀄리타스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설계 쪽 관련해서는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얘는 지금, 사실 저도, 뭐,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분명히 관련주라고 되어는 있는데, 모르죠. 이렇게 얘기 드리는 순간 뭐 조금 있다가 확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 이번 주 흐름에서도 철저하게 좀 그냥 아닌 걸로 약간 뭐 어쨌든 무시당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글쎄 뭐 제 얘기가 분명 리스트업이 돼 있는 회사인데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지금 안 가니까 이상하다는데 좀 이따 보면 플러스 났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라는 데가 참 묘해가지고, 뭐 저희 방송이 뭐 대중적으로 어딜 알려져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관련주이긴 한데 이상하게 안 가는 애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 분명히 관련주인데 왜 안 가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네요. 거래 한 4천주 들어와가지고. 관련주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속속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리스트업이 돼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 가.
근데 그게 힌트가 됐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분명히 관련주인데 왜 안 가냐라고 보면, 너만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아까 여기 여러 분야들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뭐 RF 계열은 그나마 좀 약한 쪽이고, 나머지들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애도 어제 되게 셌는데 오늘은 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도 관련주라고 돼 있어요. 예. 어제 많이 올랐었죠, 자람이.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진짜 퀄리타스는 분명히 관련주인데 안 올라가. 특이하게. 뭐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잘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 순서상에서 얘까지 챙겨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는 게 뭐 한 10여 개 이상이, 예, 우후죽순 막 올라가는데 굳이 너까지. 예. 가뜩이나 이제 얘는 진짜 요새 이제 추세 자체가 그냥 원래 좀 방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일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많이 조금 지금 처져 있는 그래프거든요. 거기서 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통신주 올라갈 때도 별로 그렇게 너도 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예. 코스닥이 두 자릿수 12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예. 근데 항상 또 시장이란 데가 묘해가지고, 예, 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 지금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7% 올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호전자는 사실 이번에 그 액티브 쪽에 그 삼성 거 7%나 들어간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무진장 셌었는데 이제 어제는 또 탄력이 좀 죽었다가 오늘 다시 좀 생기고 있네요. 예. 큐리언트도 그렇고 액티브 ETF 쪽 관련주들이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어제는 사실 좋았다가 말았는데 그저께 이제 초강세였고 오늘은 다시 좀 마이너스 초반 흐름이었다가 약간 돌고 이런 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코스피도 플러스가 났는데, 자,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장은 아니에요. 네, 하이닉스가 뭐 보합까지 올라온 건 맞지만 적어도 시장을 주도해서 플러스를 뭐 냉큼 내고 앞장서고 이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예. 반도체 소부장도 물론 뭐 개중에 센 거가 있지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정도이고, 업종으로 봐서는 뭐 무조건 통신장비 쪽이 가장 앞서고요. 아까 제가 현대바이오 투경 풀려서 센 거 같아요 그랬는데, 와, 아까 그때가 10% 정도였는데 지금 20%까지 쑥 하고 올라갔어요. 투경 풀리기만 기다렸나 봐요. 예, 퀄리타스도 약간 올라가는데요. 아주 미미하지만, 웬일이야. 예. 뭐 자극받은 거 있나 봐요. 예. 예, 그 뭐 원전의 뭐 해체 시장까지도 요즘 이제 가끔 거론이 되는데, 지금 오르비텍이 거의 뭐 반상한가 이상으로 계속 꾸준합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그 원전 해체 관련해서 뭐 실증 사업 한다고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르비텍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좀 양강 체제로 붙었더라고요. 사업자 선정은 조금 있어야 이제 나오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도 원전 해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이 뭐 미래로 보면 무슨 몇백조 시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원전도 수명이 다하면 해체를 해야 되니까 아직 뭐 그렇게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은 안 돼 있는데 미래에 보면 이제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또 해체에 대한 시장도 분명히 있다. 이럴 때 오르비텍 같은 게 적어도 뭐 두산하고 같은 편은 아니지만 해체 기술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입찰에 응할 정도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신 장비라고 하긴 좀 뭐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광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레이저 다이오드 만드는 회사인데 어차피 이제 뭐그 레이저 빛이라는 걸 또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회사라서 글쎄 흐름은 나쁘진 않네요. 예. 하도 요새 이제 관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자꾸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진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아깝죠. 이게 일주일 전에 2만 원이었던 애가 지금 3만 5천 원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사실 인터배터리 행사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하는데 이번만큼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도 없긴 한데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 많이 나열돼 있다고 어제 갔다 온 블로거나 뭐 뉴스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뭐 지금 조명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쪽 뉴스도 사실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아니 같은 또 그 원전인데 우리 기술은 오늘 조금 약하네요. 이게 참 종목이 그 안에서도 흥하거나 좀 덜 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임자가 얼마나 이제 붙어서 제대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아, 아이코 저 녀석 진짜 요물이네. 요물은 확실히 요물이구나. 이 녀석 아침에 3,8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700원까지 900원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무서운 놈이에요. 어저께 잠깐 매매했다가 무서움을 깨닫고 나왔는데 한 5, 600원 올라가다가 거의 막 보합으로 내려오는 통에 놀래가지고 다른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요. 자, ESS 쪽은 딴 거보다 더 서진 시스템이죠. 살살 또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예, 뭐 아주 뭐 대단한 상승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예, 역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 5% 정도의 안정적인 예, 움직임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살짝 플러스가 났다가 어, 약간 또 하여튼 보합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코스닥이 지금 뭐 좀 높게 올라가고 10포인트쯤 올라가니까 1%에 가까운 상승이긴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을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다우보다 나스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코스닥 지수 물론 3천 보낸다 이런 걸 가지고 요즘 이제 되냐 마냐 이거 갖고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장이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코스닥은 사실 부수적으로 붙는 얘기죠. 결국 코스피가 오늘 어땠다가 이제 주 내용인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는 뭐 한 5, 60 마이너스였지만 잠깐 또 플러스였다가 지금 보합권인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보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큰 어느 쪽으로의 변동성이라고 굳이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은 건 다행이긴 하죠. 그러니까 개별주들 중심으로 장이 쓴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삼성자 하이닉스가 크게 뭐 동조해가지고 오른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진 않고 예, 보합권 그리고 이제 물론 오늘 이제 그 네마녀의 날이라고 변동성이 또 커질 만한 그런 재료들을 안고는 있어요. 근데 기관은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고 외국인들은 뭐 속도감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파는 건 또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삼성자인스 계속 꾸준하게 툭툭 던진다는 얘기니까 물론 얘네들의 물량이 소진되고 나서 이제 세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뭐 초반에는 보합권 움직임인 것 같은데 10시 지나서 제 시간 끝나고 아마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새 보면 시장이란 데가 10시 지나서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시까지는 뭐 긴가민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강해지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그래도 역시 통신장비에 뭐 여전한 굳건함이 있고 또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한 대미 1호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제가 봐도 오늘 올라가는 그림만 보면 어찌됐든 예, 뭐 신재생 쪽까지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원전하고 LNG 쪽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주가 의외로 강한 애들이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선주라든가 변압기류 뭐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미국에서 뭐 가뜩이나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제 공고하게 뭔가 역할론이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목을 훨씬 더 받겠죠. 지금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요런 이제 전선유들도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또 하나솔루션,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뭐 태양광주들도 나름대로 좀 강세가 있습니다. 요기조기 하여튼 조금씩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섹터와 업종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보합까지 올라온 건 다행인데 어찌됐든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어쨌든 통신장비가 지금 훨씬 강하고 셉니다. 근데 이제 3일째 초강세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있겠죠. 아무래도 이따 오후 되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3일째니까 뭐 어떤 애들은 지금 뭐 한 6, 70%씩 올랐으니까 이번 주 들어서 부담을 좀 느낄 만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현대건설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8%까지. 뭐 그러면 대우건설도 따라 올라가겠고요.
건설주들은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값도 있고, 또 뭐 중동이라든가, 원래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전쟁의 그 경제학이라고, 뽀개면 또 망가지면 또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값들이 있을 수가 있죠. 가뜩이나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란만 이제 피해를 봤으면 그렇지만 주변국들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동에서 재건 이슈라든 것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 기대감은 오히려 제가 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세면 셌지 모자랄 건 없다고 보거든요. 자, 어쨌든 뭐 5, 60 정도 밀렸던 시장인데,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장 감안해 보면 왜 약했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할 정도예요, 사실은. 왜 약했던 거지, 쟤네? 오늘 아침에 왜 1% 이상 마이너스가 났던 거지? 아니, 미국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왜 유독 약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지금 보면 약간 의문이 나와요. 지금 플러스가 나오니까. 자, 지금 HFR에 이어서 아까 머큐리가 상 들어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역시 옵티코어가 27%까지 올라가면서 그 다음 타자로 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오이솔루션하고 약간 유사업체인데, 진짜 어제 그제 신용만 하다 좀 들갔거든요. 근데 들간 거에 대한 복수라고 할까? 오늘은 완벽하게 오이솔루션보다 2배 올라가지고 나도 이런 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사이즈도 작고 뭐 매출도 별로 많지는 않은 회사인 거는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트림을 하네요. 이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배용준 씨 투자를 가지고 상당히 울거먹을 생각인가 봐요, 보니까. 진짜 그러겠다는 생각이. 퀄리타스는 좀 신용만 내주다가 다시 미끄러졌네. 그리고 어저께 그 리포트 종목이었던 IS 동서나 또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오늘도 뭐 3% 4%니까 상당히 좀 양호한 관점들을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네요, 이쪽도. 그리고 오늘 그 리포트 종목은 솔리드가 있었고 YG1, 뭐 BH 정도 있었는데, BH가 내용에 비해서는 좀 안 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르죠, 뭐 하루 지나서 오를 수도 있고. 내용은 괜찮았고 3만원까지 목표가도 제법 위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좀 별로 없습니다. 아이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주요 그런 애플의 이제 거래처인 거 맞죠. 근데 오늘은 움직임이 그다지 아직은 최근에 급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V자형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세게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 말이죠, 그냥 그 종목만 6시간 동안 째려보면 뭐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나오지만, 이게 얘기하고 나면 또 다른 종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서 뭐 얘가 또 혼자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찰나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면 또 다음 순서가 돌아와서 얘기 드릴 때까지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그 사이에 또 색다른 움직임이 나올 때도 있는 거고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지수가 방금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정도 올랐었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고 이러니까
다시 보합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그냥 보합 정도 내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내마녀의 날이라 그래갖고 엄청난 변동성을 뭐 야기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날 보면 진짜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수가. 예, 여러분들 소수의견이라는 제 뭐 일종의 저만의 좀 철학이라고 할까? 예, 그런 거 기준으로도 남들이 뭐 엄청나게 큰 변동성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날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고 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예. 오늘 뭐 물론 올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라서 골고루 아마 이제 개별 투자 기업들에 대한 숫자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유리한 날이죠. 그래도 올라가는 애들이 많다 이러면서 차라리 정말 뭐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냥 개별주들 포지션이 워낙 많은 분들한테는 어제 오늘 장세가 차라리 좀 반가울 수가 있죠. 올라가는 종목이 많으니 당연히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어떤 변동성도 조금은 낮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도 그래요.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또 주춤하니까 딱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17,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보합까지 내려왔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코스닥 대형주군들이,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보합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잔잔발이라고 표현하죠. 예, 짜잘한 애들은 많이 조금씩 소폭으로 올라가는데 전체 시장은 약간 이제 정체돼 있다. 지수로는 많이 안 가는 형태, 이렇게 좀 보인다 이거죠. 자, 옵티코어가 상각이 일보 직전입니다. 와, 어제까지 그제까지 확실히 들간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우뚝 서버렸네. 오늘은 적어도 상각이 일보 직전입니다, 진짜. 뭐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좀 지수가 반등하는 국면이라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게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치명적으로 반응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뭐 차분한 정도입니다. 그냥 조금 오른 정도지 이걸 가지고 유가가 다시 100불 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유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해서 뭐 국제 유가가 급변동을 하더라도 지금 흡수해가지고 뭐 주유소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하향 안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말 그대로 주유소 도매점하는 회사가 올라가도 뭐 한계가 있겠죠. 어차피 너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먹지는 못한다라는 걸 담보로 해서 그런 제도들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도 못 먹는 구조인데 이런 제도까지 만약 도입을 해갖고 시행을 하게 되면 훨씬 못 먹는 구조게, 그러니까 많이 못 먹잖아. 얼마 전에 뭐 농협 계열의 알뜰주유소가 한 군데가 뭐 기름값을 엄청 갑자기 올려가지고 욕 엄청 먹고 도로 내렸다고 하는데, 거기 주유소는 진짜 양심 없더라고요. 하루에 무슨 기름값을 600원인가를 올렸다 그러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다시 원위치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유가는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올라가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 상황이라 유가 관련주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금 작년도의 실적으로 해서 뭐 적자가 전환됐다든지, 물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맞지만 지금 뭐 원전주들도 사실 그래요. 뭐 무슨 오더를 얼마나 작년에 받았을 거라고 뭐 실적 자체가 좋겠습니까? 원전주들 대부분이 작년도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어 이런 건 제 생각에는 BHI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짜잘해요. 크게 뭐 오더를 받은 것도 없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부터 좀 달라지겠죠.
글쎄, 노타가 지금 급등을 합니다. 15% 정도 올라서. 네. 자, 57분이 되었네요. 오르비텍도 한 20% 가까이 지금 올랐고, 옵티코어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 지금 째려보고 있고, 뭐 그런 정도네요. 네. 자, 일단 시장은 뭐 어쨌든 같은 보합이라도 예, 약보합보다는 강보합이 좋은 거죠. 네. 어쨌든 뭐 지수는 조금이라도 그냥 약보합, 강보합 여기를 계속 지금 오갈 정도의 텐션인 것 같고, 개별주들 그냥 그 개별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의 향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려한 종목 장세죠. 지금 1,500개가 올라가고 900개. 어쨌든 한 6대4 정도 이상의 비율로 상승 종목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그 안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현대건설보다 좀 대우건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탄력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58분 30초 정도 되었는데 뭐 지금 즉석으로 뭘 질문 받아서 대답 드리기도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이제 질문 같은 부분은 올려주시지 않는 걸로 해도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생각보다는 뭐 지금 별 뭐 변동성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뭐 오후에 갑자기 요동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냥 보합에서 서로 잡아 당기고 또 눌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개별주의 화려한 움직임 그 자체로 오늘 시장을 정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미투자 특별법의 수혜업종으로 보이는 원전, 뭐 조선, LNG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2일 네마녀의 날이라 그래서 많은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나오는 날인데 좀 차분하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과는 또 내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해오겠습니다요. 자, 네, 자, 파이팅 하십시오. 오후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